네, 안녕하세요. 황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의 단계를 넘어서 보통 시리즈 A 이후의 단계 스타트업들이 이 벤처 파이낸싱 구조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 Preferred Stock Equity Financing, 우선주 발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선주 발행은 자본금융의 한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들은 보통 전환 우선주를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벤처 투자자들에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적은 금액으로 상당한 자본을 획득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주는 회사가 망하거나 기대했던 가치보다 낮게 매각될 경우 투자자에게 청산 우선권을 부여하고 보통주에 비해서 이 의결권 등에 있어서 특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보통 이제 우선주와 보통주 사이의 그 시장 가격에는 차이가 좀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보통 이 우선주 투자자들이 결정이 되면 회사와의 그 합의된 주요 거래 조건을 요약한 텀시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투자자는 투자할 회사의 조직도라든지 자본금, 지식재산의 현황, 각종 계약서,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보들을 실사하기 위한 데이터룸에 접근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실사가 마무리된 후 투자가 결정이 나면 회사는 이사회 및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 종결 전에 회사는 주정부에 그 수정된 법인 정관을 제출하게 되고 이 제출이 완료되면 회사와 투자자들은 투자 계약서에 사인을 한 뒤 투자금을 송금을 하게 됩니다. 이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 특히 이 초기의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VC들은 일반적으로 투자 전 회사 가치,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이 투자 전 회사 가치에 투자 금액을 더한 금액이 이 투자 후 회사 가치,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 전 회사 가치는 투자자가 제안하는 주당 가격의 총 주식수, 이 주식수에는 사회 유통 주식수나 옵션 및 기타 전환 가능한 주식수, 그리고 장래 종업원들을 위해서 할당된 옵션 풀의 주식수를 모두 합한 주식수가 됩니다. 이 총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회사의 가치를 예측하고 기대 수익률을 토대로 회사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한 회사가 5년 안에 약 2천만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투자자가 5년 뒤 약 500%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현재 가치는 400만 달러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해당 VC 투자자들이 기존에 동일한 산업 분야에서 유사한 회사의 가치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를 확인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 회사가 청산할 경우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 주주에게 자산을 분배하기 전에 고정된 금액을 먼저 배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우선주 주식 그 구매 금액에 그 당시까지의 미지급된 배당금을 더한 금액이 되는데요. 이 청산 우선권을 가진 우선주 주주들에 대한 분배가 완료된 후 남은 자산의 분배에 있어서는 보통주 주주들과 같은 자격으로 다시 자산 분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도 우선주를 가진 VC 투자자들은 우선권을 가지길 원하는데 다시 말해 회사의 합병 시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한 그들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것을 보장받도록 요구하거나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여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통주 주주들보다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금을 보장받도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우선주는 그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가지는데요. 배당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은 크게 첫 번째는 이 특정 배당금이 우선주에 지급되기 전까지는 회사가 보통주에 배당할 수 없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우선주 투자자가 자신들의 매입 금액에 상환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회사가 매입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유형인 강제 상환 조항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아니라 부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요. 델라웨어 회사법상에서는 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강제 상환을 저지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VC들이 투자하는 우선주는 대부분의 경우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회사가 기업 공개를 하거나
우선주주 과반수의 의결 등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1대1 비율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이 전환율은 보통 실제 구매 금액을 전환 가격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초기의 전환 가격은 보통 원래 구매 금액으로 설정하곤 하나 나중에 지분 희석 이벤트 등이 발생할 경우에 조정되기도 합니다.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는 각 시리즈별 우선주 주주의 과반수 또는 모든 시리즈의 우선주 주주들이 모두 하나의 클래스로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높은 금액으로 우선주를 구매한 이 후속 라운드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각 시리즈별 우선주 주주 투표 구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식 매매 계약서는 가장 기본이고 주식 거래 중요 조건, 당사자, 가격, 진술 및 보증 등의 내용들이 모두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 매매 거래가 종결되기 전에 회사는 이 해당 거래를 통해 매각되는 우선주를 포함하여 자본 증가분을 반영하도록 기존의 법인 정관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 보팅 어그리먼트는 새로운 투자자, 회사, 그리고 기존의 주요 주주들 사이에 작성하는 합의서로서 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합의나 동반 매각 요청권 등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 간 합의서는 회사와 투자자들 간에 별도로 작성하는 합의서로서 주식 의무 보유, 락업 피리어드나 비밀 유지 의무 등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곤 합니다. 우선 매수 합의서는 이 새로운 투자자, 회사, 그리고 기존의 주요 주주들 사이에 작성하는 합의서로서 예컨대 주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회사가 1차적으로 그 거래를 거부하고 자신이 해당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곤 합니다. 회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투자자가 2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언급한 서류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 모든 거래에 있어서 위 서류들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거래에 있어서 위 5가지 종류의 그 서류만 준비하면 충분하다는 의미도 물론 아니고요. 별도의 합의 내용이 없다면 그 첫 번째 주식 매매 계약서와 두 번째 수정 정관만 준비해서 거래를 종결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거래마다 그리고 투자자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미리 합의를 해둘 조건들이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추가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